멍텅구리, 도깨비. 깊은 산골 오두막집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집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이었죠. 어느 날 농부는 품을 팔고 집으로 오는 길에 헐벗고 굶주린 거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품삯으로 받은 돈을 톡톡 털어주고 입고 있던 옷까지 벗어주고 집으로 왔답니다. 농부의 아내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아이고, 기가 막혀. 남의 동양바가지 채워줄 돈 있으면 처자식 굶기지나 말지. 하도 딱해서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어. 어려운 사람끼리 도와가며 살아야지, 안 그러오? 농부의 아내는 인정 많고 착한 남편이 못마땅했어요. 하루는 농부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새님, 돈 단량만 꿔주시오. 내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시오? 품판돈 단량 있지 않습니까? 품판돈 모아놓은 것이 딱 단량 있긴 했는데 그걸 꿔주면 아내가 야단이 날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내일 갚아드릴 테니 꿔주시오. 자꾸 조르니까 농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얼마나 사정이 급하면 나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꿔달랠까? 농부는 비록 없이 살아도 남의 사정 딱한 것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미였거든요.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지 싶어서 아내 몰래 돈 단량을 꿔주었지요. 농부의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누가 온 것 같던데 무슨 일이에요? 농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농부의 말을 들은 아내는 펄펄 뛰었지요. 아휴,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건만 그새를 못 참고 돈을 또 꿔줘요? 농부의 아내는 누군지 알고 돈을 꿔줬느냐,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겨우 단량뿐인 돈을 남 줘버렸으니 뭘 먹고 살 것이냐 하면서 바가지를 벅벅 긁어댔어요. 다음 날 해가 지자 농부의 아내는 농부를 들볶기 시작했지요. 돈을 갚긴 누가 갚아? 누군지도 모르고 돈을 꿔주는 사람이 바보지.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농부는 한마디도 못하고 먼 산만 바라봤어요. 속으로 은근히 걱정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꼭 갚겠다고 한 약속을 믿을 수밖에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 깜깜해지자 누가 문 밖에서 새님, 꾼돈 단량 가져왔습니다. 하고 엽전을 훌쩍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농부는 꿔준 돈을 받았으니 아내의 잔소리는 듣지 않겠구나 싶어서 거참 다행이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밤이 되자 새님, 꾼돈 단량 가져왔습니다. 하고 또 돈을 던져주지 뭐예요. 그러고는 농부가 불러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네요.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어쩌냐고 갚은 돈을 또 가져와. 그뿐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꼭 그맘때가 되면 새님, 꾼돈 단량 가져왔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도 새님, 꾼돈 단량. 그 다음 날 또 새님, 꾼돈 단량. 하고 돈을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농부의 아내가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어요. 멍텅구리 도깨비 짓이 틀림없어요. 그러니 모른 척 내버려 둡시다. 농부의 아내는 도깨비가 던져주고 간 돈을 모아 논을 사고 밭도 샀지요. 농부의 아내는 도깨비에게 잘 보이면 돈을 더 많이 가져다 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농부에게 말했지요. 도깨비 덕에 부자가 되었는데 한상 잘 차려서 대접을 해야겠어요. 그날 밤 농부는 도깨비를 기다렸다가 얼른 쫓아나가 붙들었지요. 뭘 좋아하시는지 말씀하시면 정성껏 대접해 올리겠습니다. 친구분들도 모시고 함께 오시지요. 그래서 멍텅구리 도깨비가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잘 먹고 갔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친구 도깨비까지 와서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새님, 꾼돈 단양. 새님, 꾼돈 단양. 새님, 꾼돈 단양.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도둑들이 몰려오면 어쩌지? 농부의 아내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도둑들이 돈을 훔치러 왔다가 사람까지 해칠까봐 겁이 났지요. 농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욕심이 지나쳐서 화를 당할까 두렵소. 이제 그만 도깨비들을 떼어냅시다.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당장 그렇게 해요. 아내도 걱정이 되었는지 맞장구를 쳤지요. 다음 날 농부가 도깨비를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불러들여 슬쩍 떠보았어요. 도깨비님은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을 테지요? 나는 죽은 망아지가 제일 무섭다오. 그러는 새님은 뭐가 제일 무섭소? 전에는 돈벼락 맞는 게 소원이더니 이제는 돈이 제일 무섭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부는 죽은 망아지를 대문 기둥에 매달아 놓았어요. 그날 밤 도깨비들이 농부의 집 앞에 왔다가 죽은 망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졌지요. 도깨비들은 너무 화가 나서 달아나면서 돈을 마구마구 던졌어요. 돈이 제일 무섭다고 했지. 얘따 돈 받아라. 돈 받아라. 돈 받아라. 그러고 달아난 도깨비들은 다시는 농부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대요. 도깨비에게 돈벼락 맞은 농부는 옛날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바보와 올랑쫄랑 푸드득. 옛날 어느 마을에 댕기머리 덜렁거리며 늘 웃고 다니는 바보 총각이 살았어요. 누가 와서 발로 냅다 정강이를 걷어차도 화를 내는 법이 없었지요. 부모가 방구들이 꺼져라 한숨을 쉬어대도 바보는 돌아앉아 히히 웃기만 했지요. 잎이 나도 웃고 꽃이 져도 웃고 바람이 불어도 웃고 비가 와도 웃고 바보는 그저 웃는 게 일이었어요. 단오날이었지요. 처녀들이 고운 치맛자락 펄럭이며 그네를 타는 날에 바보가 그네 타는 아랫마을 처녀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바보는 그 처녀만 따라다녔어요. 물 깃는 우물가에 빨래하는 빨래터에 무작정 좋아라 졸졸 따라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처녀는 드디어 윗마을 바보 총각의 색시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녀와 바보 총각은 혼인을 했지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새신랑 아버지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고 새신랑 어머니는 얼쑤얼쑤 장단을 맞췄지요. 바보에게 시집 온 새색시는 그날로 가마솥도 반질반질, 녹그릇도 반질반질 닦고 마당에는 쌀이 비질, 툇마루에는 걸레질을 했지요. 집 안팎이 반짝반짝 윤이 났어요. 시집와 준 것만도 고마운데 새약이 파지러 난 것 좀 보구려. 바보의 부모는
며느리를 보면서 흐뭇해했지요. 하루는 부모가 바보 아들을 불러앉혔어요. 얘야, 오늘은 처가일 좀 다녀와야겠다. 장가 들고 장인 장모께 인사를 안 했으니 이 닭과 술을 가지고 장인 장모를 뵙고 오너라. 그럼 뵙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얘야, 조심 또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서방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식구들은 바보 신랑이 걱정되어 문 앞까지 따라 나와 배웅해 주었어요. 바보는 노래를 부르며 아랫마을로 떠났지요. 그러다 갑자기 가족들의 말이 생각났어요. 아뿔싸, 모두들 내게 조심하라고 했겠다. 바보 신랑은 노래를 뚝 그치더니 소리 높여 외쳤어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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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이렇게 말이에요. 바보 신랑은 조심만 계속 소리치다가 그만 보자기에 싼 닭과 술의 이름을 잊어버렸지 뭐예요? 어라,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리 생각해내려고 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보 신랑은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눈을 지그시 감고 걸었지요. 그러다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그 순간 술병에 담긴 술이 올랑졸랑 흔들렸지요. 아하! 알았다. 이건 올랑졸랑이구나. 바보 신랑은 술병 목을 쓱 만지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올랑졸랑 올랑졸랑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때 마침 소나무 아래 풀숲에서 꿩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올랐어요. 그러자 바보 신랑은 닭을 툭 치며 말했어요. 옳지! 이건 푸드득이구나. 바보 신랑은 신이 나서 내달렸죠. 올랑졸랑 푸드득, 올랑졸랑 푸드득 이러면서 말이에요. 작은 시내를 건너 이윽고 처가에 닿았지요. 자네 왔는가? 사위를 본 장인과 장모가 반가워하며 대토를 딛고 마당으로 내려섰어요. 바보 신랑은 술병과 닭이 든 보따리를 높이 쳐들고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자, 이걸 보세요. 이건 올랑졸랑이고 이건 푸드득입니다. 이제 올랑졸랑과 푸드득을 보셨죠? 하더니 몸을 휙 돌려 가려고 했어요. 장인이 사위의 소매자락을 끌어당겼어요. 여보게 오자마자 돌아서다니 말이 되는가? 인사도 하고 얘기도 좀 찬찬히 나누다 가게. 그러자 바보 신랑이 말했어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부모님께서 그러셨어요. 장인 장모께 올랑졸랑이와 푸드득을 뵈라고요. 보여드렸으니 이제 좀 가야 해요. 글쎄 바보 신랑은 뵙고 오라는 말을 보이고 오라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바보 신랑은 술병과 닭 보따리를 든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올랑졸랑 푸드득, 올랑졸랑 푸드득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니 뭐 어쩌겠어요. 장인 장모는 미워도 내 사위, 고와도 내 사위. 부모는 바보라도 내 아들, 전치라도 내 아들. 색시는 잘나도 내 신랑, 못나도 내 신랑. 이러면서 모두들 그냥 좋게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보는
벙실벙실 웃으며 잘 살았답니다. 가는 새끼줄, 굵은 새끼줄. 옛날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복동이와 길동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둘은 어찌나 친하던지 뒷동산에 나무하러 갈 때에도 냇가에 멱을 감으러 갈 때에도 꼭꼭 붙어 다녔어요. 어쩜 저리도 사이가 좋을까? 꼭 형제 같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복동이와 길동이를 칭찬했어요. 그러나 두 아이네 집은 무척 가난했어요. 옷은 누덕누덕 기워 입고 집시는 떨어져서 너덜너덜했지요. 쫄쫄 굶는 날도 많았지만 복동이와 길동이는 매일매일 웃고 살았어요. 큰일 났어. 쌀독이 텅텅 비었어. 그래서 두 아이는 머슴살이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건너마을 김대감 집을 찾아갔어요. 3년 동안만 머슴살이를 시켜주십시오. 3년이라. 그런데 나이가 너무 적구나.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두 아이의 씩씩한 대답에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복동이가 쓱싹쓱싹 마당을 쓸면 길동이는 부글부글 쇠죽을 끓였지요. 소 먹이 주고 닭 모이 주고 사내가 나무 해오고 들에 나가 농사일 거들고 밤이면 새끼 꼬고 집신을 삼았지요. 송글송글 땀 흘리며 둘은 아주 열심히 일했답니다. 해가 갈수록 김대감네 살림은 부쩍부쩍 늘어났어요. 과일나무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 들판에는 벼들이 누릇누릇 익어가고 외양간의 소들은 투실투실 살이 오르고 곳간에는 볕 가마니가 차곡차곡 쌓였답니다. 드디어 3년이 되었어요. 내일이면 집으로 떠나는 날이에요. 두 아이는 집으로 갈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답니다. 그동안 받은 세경으로 고향에 논밭과 돼지를 조금 사두었거든요. 난 농사를 열심히 지을 테야. 난 돼지를 키울 거야. 복동이도 길동이도 신이 나서 말했지요. 그런데 그날 밤 김대감이 복동이와 길동이를 불렀어요. 너희들 덕에 우리 집이 더욱 부자가 되었구나. 김대감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느냐? 무엇이옵니까? 새끼를 좀 꼬아다오. 대감 방을 나오며 길동이는 코웃음을 쳤지요. 흥!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가는데 새끼를 꼬아달라고? 난 안 꼰다. 길동이는 화가 나서 이웃집으로 놀러갔지 뭐예요. 하지만 복동이는 밤늦게까지 새끼를 꼬았어요. 대감님의 마지막 부탁인데 정성껏 꼬아야지.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촘촘히 꼬았어요. 밤이 이슥해져서야 길동이는 촐랑촐랑 집으로 돌아왔어요. 복동이는 쿨쿨쿨 잠을 자고 있었죠. 복동이가 꼬아놓은 새끼를 보자 길동이는 후회가 되었어요. 그제야 길동이는 부랴부랴 새끼를 꼬기 시작했어요. 어쩌나 시간이 없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성기성기 꼬았지요. 아침을 알리는 수탉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길을 떠날 채비를 했지요. 저희들이 꼰 새끼입니다. 참 기특한지고 마지막까지 내 부탁을 들어주다니. 김대감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자, 나를 따라오너라. 김대감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간 곳은 광이었어요. 그곳에는 엽전이 가득 쌓여있지 뭐예요. 저기 있는 엽전을 새끼줄에 마음대로 꿰어가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상이다. 그 소리에 복동이와 길동이는 깜짝 놀랐어요. 복동이는 가는 새끼줄을 들고 엽전을 꿰기 시작했지요. 쨍그랑 쨍그랑 끝도 없이 엽전이 새끼줄을 따라 들어갔지요. 길동이도 굵은 새끼줄을 들고 엽전을 꿰기 시작했어요. 길동이는 있는 힘을 다해 엽전을 꿰었지요. 하지만 단 한 푼의 엽전도 깰 수가 없었어요. 복동이는 엽전 꾸러미를 말에다 잔뜩 싣게 되었지요. 엽전 꾸러미가 너무 많아서 말이 기우뚱기우뚱 쓰러질 듯 했어요. 길동이는 들고 있던 엽전 한 양만 달랑 들고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복동이는 기와집도 사고 논밭도 샀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쌀을 듬뿍듬뿍 나누어 주었어요. 길동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길동이는 옛날에 그 초가집에서 돼지를 키우며 잘 살고 있답니다.